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시드 1억 만들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주변을 보니까 대략 제 주식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좀 젊은 분들이 있고 은퇴가 가까우셨거나 뭐 은퇴를 이미 하셨거나 좀 연세가 저보다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은 절대적인 자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금이 소액인 분들이 좀 많고, 뭐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은퇴를 하신 분들은 뭐 억대로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당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만 해도 각자 이제 그 시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억대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좀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젊은 분들을 기준으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젊어서 내가 한 1억 이상으로 주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그 목표를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을 때 왜 그 1억 시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느냐, 혹은 달성을 하더라도 지금 말한 것처럼 은퇴 시점이 다 돼가지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애초에 주식을 하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가 일단은 크겠죠. 예를 들면 이런 생각, 내가 지금 3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는데 딱 300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서 500만 들고 1000만 들고 2000만 들고 3000만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1억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 300이 1억이 가는 게 아니라 물려가지고 막 150이 되고, 아니면 잘 가다가도 다시 막 꼬꾸라져가지고 깡통 찬다는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길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체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난 여기 차근차근 저축하듯이 시드 늘려가지고 300이지만 한 달에 뭐 50만 원씩이라도 늘려서 500도 만들고 1000도 만들고 거기에 또 수익이 나면 또 수익금 보태가지고 시드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이 오래되고 물리는 주식이 막 만들어지고 손절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는 처음에는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도 나중에는 그걸 넣는 게 무서워서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최근 1년 사이에 시드를 늘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그죠? 거의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살면서 돈 벌고 뭐 퇴직금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돈이 생겼는데 그냥 이 목돈 가지고 해봐야지 라고 하니까 그냥 1억이 되는 그런 경우죠, 대부분은. 이게 뭔가 좀 궤가 되게 다른데, 이런 식으로 주식 시드 1억 만들기, 뭐 1억 이상의 시드 늘리기, 이런 게 다 좌절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조언을 해주고 싶거나 이런 게 저희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1억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누구한테는 1억이고 누구한테는 10억이고 누구한테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인데, 자신의 목표 숫자를 달성함에 있어서 그걸 진짜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자기 인생의 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순위라는 말이 그래도 주식 투자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저는 이게 이제 투자자의 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그릇이에요. 이 그릇 크기를 먼저 키워야 시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진짜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마음속으로는 1억 이상 하고 싶다, 10억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 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전세금 올리는 거에 돈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좀 집을 사고 싶어서 그쪽으로 이제 뭐 한다던가, 아니 그것도 아니면은 돈이 이제 월급 받은 거에서 저축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요즘 같은 하락장에 주식 시드를 늘리는데 내 월급의 잔여 금액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적금에다 넣을 것이냐 했을 때 적금에 넣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이었던 그냥 고액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 이거랑은 별개의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쵸. 자, 그게 결국은 본인이 주식 투자자로서 그 그릇의 크기가 있는데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릇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 그릇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누구는 큰 그릇, 누구는 작은 그릇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투자 자체를 처음 해보고 초보이고 경험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작은 그릇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버디님도 처음에는 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영상에서도 버디님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했었잖아요. 게다가 저는 300에서 더 저축을 해서 늘린 것도 아니고
150 될 때까지 그때 이제 막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그래서 150을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손절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식을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는 시작점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주식 투자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투자 자금이 많은 거지 투자 그릇이 큰 걸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투자 그릇은 작습니다. 근데 그냥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이 작은 그릇에 담은 거죠. 그러면은 결과는 넘쳐 흐르겠죠. 넘쳐 흐르는 거 다 손실이죠.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작은 그릇에서 큰 돈으로 시작하게 되면 잃는 돈이 더 커질 뿐이지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자주 하는 말인데 결국에는 그릇을 키우는 거다. 그릇을 키우게 되면은 이 안에 담기는 시드 머니, 자산은 따라와요.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그릇은 한 3억짜리 그릇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은 3천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달성합니다. 3천이 3억으로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스스로 확신이 있으니까. 이만큼 키워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선순환과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목표해서 계속해서 였다가 채워가기 위한 행위를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돼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투자금이 500인데 가용한 투자금이 투자자로서의 그 그릇을 키우려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A라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실제로 훨씬 더 많고 그래 얘기 듣다 보니까 나 그릇 키우고 싶네 여기까지는 공감을 한 거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도 예를 들어볼게요. B라는 사람은 5천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10배죠 이미. 근데 이 자체로만 놓고 보지 말고 A라는 사람이 500을 갖고 있지만 나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주식 계좌에 저금을 하겠어 이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B라는 사람은 얘는 500밖에 없는데 난 5천이나 있으니까 나는 저금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A랑 B를 비교하게 되면 저는 A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가 낫다 B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릇을 키워가는 거에 발맞춰서 금액을 늘리는 것이 그 조건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들려요. 네, 이게 근데 단순히 금액을 늘린다, 시드 자금을 키우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한다가 아니라 이게 있어야지 이 그릇이 커지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하듯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타기 하려고 자금 마련하려고 시드 작으니까 돈 좀 저축하세요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무게와 이 감정들을 조금씩 계속 늘려서 키워가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딱 하고 완성돼서 커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절묘하게 500만 원만큼의 그릇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 그 사람이 추가로 여기에 돈을 넣지 않는 이상 그릇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되기야 되겠지만 효과나 효율이나 이런 걸 따져봤었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500 아니고 그냥 5천 있던 사람이 5천 안에서만 계속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한테 수익 낼 수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수익 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클럽에서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릇이 커지는 거냐 이거는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 그릇 커져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본인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릇은 100만 원짜리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은 요거에 맞는 만큼의 그릇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천까지는 커지죠. 그죠? 근데 그 이상 커지는 거는 이제 물음표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투자자로서의 그릇을 키운다라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칭 하듯이 계속 점차적으로 내가 핸들링하는 금액에 익숙해지는 것? 뭐 그거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 말인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그릇을 키운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은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500만 원밖에 없지만 나는 1억짜리 그릇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어려운 문제. 가능성이 없다는 아니에요. 가능성은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을 해볼게요. 나는 500밖에 없어. 근데 50 정도씩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1000,
2천 요 정도까지는 만들고 있지만 나의 목표는 1억짜리 그릇을 만들고 싶어 또는 10억짜리 그릇을 만들고 싶어 이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걸 하면서 내가 스트레칭은 계속 하면서 내 그릇을 조금 했지만 이렇게 키워는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가고 있는 느낌은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이 느낌, 감정적 느낌, 고민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자신이 느끼고 그거를 인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됐을 때 2번은 이 1억 또는 10억 억대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 포인트를 간접적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개별적 환경을 보게 되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하다못해 책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짜 말 그대로 책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을 제외하고는 이런 사람을 보기도 어렵고 사실 그렇게 책이나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나에게 이제 깊이 있게 고민을 전달해 줄 만큼 뭐 그런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못해 내 형이야. 이 사람이 내 형이고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래서 맨날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고 막 그런 거라면은 좀 도움 되겠죠. 근데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클럽에서는 이거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도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 여기서 일로 성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 끈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클럽이 참 좋습니다. 뭐 그 클럽 안에서 나는 시드가 30억입니다, 10억입니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서로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클럽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경력을 얼마나 쌓았는지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뭐 서로 좀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배경이라는 게 좀 뭐 간접적으로 드러나니까 네. 그러면서 서로 참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궁금한 건 막 묻고 답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이런 간접 경험을 쌓기에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죠. 유리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빌드업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 그냥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억을 빌드업 하면서 그 이상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내시는 분들의 시작점은 500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클럽이 만으로 5년이 넘었고 6년차 지금 6기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 5년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누군가는 클럽 안에서 이 500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릇도 키우고 시드도 키우고 결국에는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시드도 키워가면서 이게 왜 가능한데 라고 하게 되면은 잃지 않으니까 쌓여가니까 그리고 처음에야 500이지만 이게 굴러가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스노우볼 굴러가면서 덩어리는 커지니까 잃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게 되게 되면은 점점 커지잖아요. 거기에 저축도 더해지게 되면 당연히 커지죠. 되는 방법이죠, 이거는. 머릿속에서 1기로 시작을 하셨던 그 클럽 안에서의 선배 회원분이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500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요 상황을 넘어가신 분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분 종목당 1억으로 넘겨가면서 빌드업 종목 1억 이상을 항상 목표로 하면서 실제로 해내고 있죠. 대단한 분이에요. 뭐 저는 클럽 회원은 아니지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상 훌쩍 가니까 종목당 슬락 개념으로 억 단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가지고서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뭐 멀리 갈 거 없이 어니스트님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돈 많았던 것도 아닐 거고. 그쵸.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투자 한창 배우고 막 이 분야에 발 들일 때만 해도 집안 형편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네. 저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투자로 풀어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직업 또는 직군 그게 얼마나 있을까요? 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주식 투자는 된다. 이 얘기는 진짜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천정값이 없으니까. 네. 자, 이제 진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릇을 키운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시드가 늘어나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커지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해봐도 되게 회의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야 커지겠지만 손실 나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의미를 떠나서 그렇게 시드가 계속 커졌는데 마이너스 10% 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손실이 날 텐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수익을 내는 노하우 아니겠어?
그 수익 내는 노하우를 알면 그 노하우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릇이 큰 거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 부분이 되게 본질적인 궁금증일 텐데 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단순하게 답변하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수익 어떻게 낼 건데로 들어가는 거죠. 수익을 내에 있어서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단 1의 고통이나 감정적인 그 약간 짜증남 아니면 뭔가 불편함 이런 거 없이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주식 투자, 실전 투자 아예 안 해본 사람이거나 극초보, 완전 초보의 환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전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불안함,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쫄림, 이게 맞나? 불확실성, 아 이거 근데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사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 그거의 연속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런 거죠. 아, 그건 내가 초보여서 그런 거지. 고수들도 그래? 고수들도 나랑 똑같은 감정으로 주식을 하면 그거는 고수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고민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의 해결책과 해결 방안,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 경험치, 노하우, 대응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한 경험치가 쌓여서 저를 예를 들면은 그런 경험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감정적으로 멘탈을 나가게 만들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뭐 이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불안이냐,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네. 그죠? 감정적 고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감정적 고민이라는 거는 좀 다르게 말하니까 그냥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 해결책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예. 나는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뭐 불안감이 없이 주식을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감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불안함이 그 내 행동에 주식을 사고 파는데 기다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이제 초보를 벗어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저희 댓글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1억 실전 투자 했었을 때 잠은 제대로 주무셨나요? 잠 못 잤겠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의 발상 자체가 불안이에요. 불안해서 오는 거죠. 하락하면 어떡할 건데 여기서 불안에 떠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잠 잘 잡니다. 왜냐?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길을 아니까.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 하락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찾아가는 길 해결책을 배우고 익히고 자기 걸로 체화하세요. 그럼 됩니다. 이거고 이게 결국에는 자신의 그릇을 키워줍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한 자기 확신과 결과적 확신을 반복해서 경험치로 쌓게 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잃을까봐 불안해서 문제인 거지. 나 안 잃을 수 있는데 이거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더 커지고 싶지 이게 불안하진 않아요. 느끼는 이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내가 그릇이 이만해요. 여기에 맞는 금액을 담아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500. 그러면 이 500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불안하지 않던데 라고 하면 이 사람은 500만 원만큼의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최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이게 1000이 되면은 감정은 달라져요. 증액하고 나면 처음에 소액으로 할 때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소액으로 할 때는 수익을 내던 사람이 이제 제대로 해볼까 해서 금액 키우게 되면은 마이너스만 엄청 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이유가 그릇을 초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게 문제죠. 여기서 이제 나는 균형 잡게 그릇에 맞는 투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걸 증액을 한다는 거는 증액한 만큼 요만큼 불안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주제가 그릇을 키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주식 시들이 1억까지 늘린다는 얘기는 이게 1억까지 가는 길은 계속 불안감이 더 씌워지면서 그 불안이 끝나지 않는 상태로 늘려가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해요. 그게 500에서 1억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내 그릇은 이만했는데 1억짜리 그릇 이만큼 들어오니까 한 번에 이만큼의 불안감이 채워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이 나에게 닥쳐오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50만 원씩 조금씩 스트레칭 하듯이 그렇게 늘려 나가면은 그 불안을 이제 고민의 영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해소를 해나가면서 키워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죠. 이거는 네, 정확히 맞아요. 해소를 하면서 가느냐 그냥 키우느냐 이 두 개는 천지차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500으로 하는데 나는 불안하지 않아요 하는 분들 중에서 수익 못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나는 이거 잃어도 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안 불안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해소도 못 하는 거고 불안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는, 능동적으로 수익을 낼 줄 아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해소를 해 나가면서 수익을 내면서 금액을 키워나가는 게 맞다. 그 과정을 저도 계속 거치고 있는 거고 아마 어니스님도 아마 지금 계속 그런 걸 거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단위가 다를 뿐이지. 이게 되게 단순한 게 그거거든요. 500에서 불안하지 않아요의 가장 큰 이유, 지금 불안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내 소득 있잖아요. 내가 그냥 월 한 300만 원 번다? 물론 대부분 그 이상 버실 수 있겠죠. 근데 500에서는 플러스 나든 마이너스 나든 100만 원 아래의 숫자들이 움직입니다. 뭐 한 20만 원 벌었어, 30만 원 잃었어, 40만 원 벌었어, 아니면은 5만 원 벌었어, 3만 원 잃었어, 이런 숫자예요. 즉 평균적인 급여 수준에서 그 해당 금액을 그냥 퉁쳐버려도 삶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하거나 그럴 상황은 없어요. 이 상황에선. 근데 진짜 불안의 시작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주식으로 인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이 자신의 월급, 급여를 넘어서고 연봉을 넘어서는 그 숫자를 바라볼 때 나는 평온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계좌에서 마이너스 8천만 원이 보여져 있다. 근데 내 연봉은 8천이 안 된다. 속 편할 수 있을까? 뭐 단순하게 물어보면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럼 주식 투자하면 마이너스 8천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이너스 8천을 예를 든 이유는 이 숫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감정이 빠져야 플러스 8천 그 이상도 만들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마이너스 8천만 원 진짜 잃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바람 한번 분 거예요. 살짝 보여지는 숫자일 뿐이에요. 나 이 숫자는 절대 안 보고 플러스 8점만 바라볼 거야. 불가능합니다. 시드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는 숫자예요. 이게 500으로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이거 그냥 마이너스 8만원 눈으로 보는 것 뿐인데 그게 시드가 커지고 단위가 커지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8만원 정도의 의미를 8천이란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 단위가 달라지면서 여기서 사람들은 되게 많이 흔들려요.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는 컨텐츠 중에 그 성격이 어떤 게 있냐면 손절을 되게 잘해서 절묘하게 칼 손절을 잘해가지고 나는 큰 손실을 안 보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눈에 띄니까 뭐 소위 말하는 어디 뭐 투자대회 실전 투자대회 1등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요. 근데 그분들을 전혀 저 뭐라고 뭐 거짓말한다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 여기에 뭔가 좀 빠져있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 8천만 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손절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분이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진짜일까,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건 투자자로서 이건 당연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너네 감수하지 말아라, 대신 이렇게 하면은 이만한 결과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진짜 얼마나 감언이설인가 이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은 지금 시대에도 있지만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10년 후인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게 진짜죠 사실. 네, 없어요 그 사람. 언젠가는 그리고 아마 깨닫지 않을까? 아 이런 거 감수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의 길로 가야지 진짜 되는 방향, 진짜 자산을 성장시키고 1억 시드 만들고 그 이상 만들고 그래서 수익도 만들고 수익으로 1억도 만들고 그거를 진짜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가머니설에 빠져가지고 그쪽에서 허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혼자 맴맴 이렇게 돌다가 되는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뒤로 가 있어요.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돈만 아까운 걸까? 저는 시간도 되게 많이 아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8천만 원이 아니라 막 1억 2억도 감수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를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나는 자산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내 투자자로서의 그릇도 키워가고 자산도 키워나가는 그런 주식을 할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주식을 하려면은 이런 과정은 그냥 당연히 보면서 지나가면서 감수하게 되는 거다. 이거를 감수라는 말을 하니까 좀 약간 되게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내 그릇 안에서 소화가 가능한 거다. 저런 숫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마인드적인 팁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숫자 얘기만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막 기운이 쭉쭉 빠지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이너스 숫자의 한계점이 결국에는 내가 낼 수 있는 플러스 값이다. 내가 마이너스 8천까지 볼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플러스 8천 쉽게 만듭니다. 또는 그 이상을 만들어요. 2배 이상은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감내하는 마이너스 숫자가 무조건 나쁜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게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지극히 어니스트님 입장에서 하시는 얘기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나 한 3천만 원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50%야. 그래서 마이너스 1,500만 원 되면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약간 반포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자들의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는 결정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느냐,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런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본인의 한계와 가능성은 거의 같은, 비율적으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분들은 사실 조건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맞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입맛대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이런 숫자 보게 되면은 0에서만 탈출해도 좋겠다. 에 급급해지죠. 수익은 못 내고 손실 최소화만 목적이 되는 엉뚱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죠. 나 그냥 본전 탈출만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 잠은 잘 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게 뭐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역량을 초과해서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되면은 골 때려지는 거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거기다 물 타거든요. 나 이거 괜찮으니까. 무슨 뭐 물 타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릇을 점점 초과시켜가지고 물을 막 채워 넣으면서 넘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로 가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뭐 오늘 저희 얘기 시드 1억 만들기, 이거 뭐 상징적인 숫자라서 1억을 만드는 걸로 얘기했지만 뭐 10억 만들 수 있는 거고요. 30억 만들 수 있는 거고, 50억 만들 수 있는 거고, 100억 만드셔야죠.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뭐 한 해, 두 해만 주식을 할 게 아니니까 쭉 하다 보면은 되겠죠. 저도 뭐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서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충 말씀드리면 저 300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수백 배 올라갔어요. 지금 그 제 시드 규모로 놓고 보면은.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나이가 그때 이후로 뭐 30년, 40년 더 살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시드를 키워갈 수 있고, 그에 걸맞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주식 투자인데, 근데 올바로 된 가치관과 올바로 된 방향으로 가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를 경험해보면서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보시라는 취지로 오늘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그 그릇 키워가는 거 점진적으로 스트레칭 해가면서 늘려가고 실력도 키워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클럽도 뭐 가입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가입하는지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네이버 카페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카페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타고 들어오시고 네이버 로그인 한번 하고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전체 글 보기 누르고 피톡 공지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클럽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고, 오시면은 뭐 수익은 얼마나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기간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다양하게 설명을 해놨고, 여기 영상 두 편 보시면은 정말 다양하게 Q&A 형식으로 저희가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서 신청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또 상담도 한번 해드리고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면서 가입 안내 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저희 채널도 구독해 두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오늘 얘기와 좀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도 좀 공유도 해주시면서 주식 문화를 올바로 잡아가는데 저희랑 같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